녹화 들어갑니다. 자, 출발할게요. 테마 7입니다. 그죠? 아주머니, 집중. 정신 좀 차려주시고, 테마 7 갈게요. 여러 가지도요. 여기 중학교 순수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딱 건드려야 될 포인트들만 확인하고 후딱후딱 넘어갈 거예요. 아, 자, 직선, 반직선, 선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선은 뭐가 직선이고요? 양쪽으로 무한히 날아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무한히 날아가는 어떤 형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점 여러 개 찍어도 어떻게? 결국엔 다 똑같은 직선이에요. 어차피 무한대 날아갈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주고요? 화살표 찍어줍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뒤집어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무한히 날아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의미가 없다가 돼버립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반직선일 땐 시작점이고 한쪽으로만 무한히 날아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퀄이 될 리가 없죠. 그죠? 시작점이 다르고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쪽으로만 무한히 날아가요. 반직선 이렇게 표현하고요. 선분은 어떻게 되고요? 시작점과 끝점이 완벽하게 지정되어 있는 형태를 선분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죠? 의미가 많이 조금 희석되긴 하지만 요거 물어보는 포인트가 한번 적어도 한 5번 이상은 나올 거예요. 고딩 전체 과정에서. 그래서 직선, 무한, 반직선은 한쪽만 무한, 선분은 시작과 끝점이 고정되어 있다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후딱 갑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하고 중점이래요. 중점 개념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거리하고 거리가 같아야 중점이야. 그죠?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중점 구하는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네. 좌표 두 개를 더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1 치면 중점 좌표가 튀어나오더라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죠? 뭐 아는 척 하더니 갑자기 또 왜? 야. 어? 그런 거 아니야. 자, 2에서 만약에 8이었다 칩시다. 그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는 얼마고요? 떨어진 거리는 6이었어. 그죠? 근데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떨어진 거리 6으로 절반 나눠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2에다가 절반 나눠서 3 더하면 결국에 중점이네. 그래서 5가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을 구하자라는 공식화시키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실제 값으로 주어지면 그렇다 치고 하면 되겠지만 이게 실제 값으로만 주어질 리가 없잖아. 미지수 물고 나오고 난리가 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요거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2개 더하면 10이고요. 2로 나누면 5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바로 결정할 수 있겠네. 촉점좌표를. 그죠?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것까지 나갔어 안 나갔어? 혹시 내분점 외분점까지 갔어 안 갔어? 근처에도 안 갔냐? 내분점 외분점이란 표현 들은 적이 있어 없어? 네, 됐어요. 그럼 넘어가요. 자, 이게 조금 많이 디테일해집니다. 고딩 가면은 중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개의 고정점을 3대 2로 내분하는 점 뭐 이런 거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 이론 정도로 정리되게 되고 사실은 좀 많이 확장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자, 넘어가고요. 각도예요. 자, 시초선이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날아가요. 그죠? 각도가 여기 몇 도? 0도. 그죠? 점점 커져요. 각도 점점 커져요. 90도보다 작은 걸 뭐라고 얘기하고요? 와, 왜 또 이쪽에다 놨냐? 이 책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고딩에서는 전부 다 어디로 갖고 가게 돼요? 모든 우리가 중학교 때 다뤘던 내용을 전부 다 좌표계로 끌고 가게 되거든요. XY축 꽂아놓고 그럼 XY축 꽂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XY축 꽂게 되고요.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각을 보통 판단하게 합니다. 여기 시초선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각이 커져요. 커져요. 180도. 그죠? 커져요. 270도. 한 바퀴 다 돌았어요. 360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뭐 평각, 둔각, 직각, 예각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너무 순수하게 초딩 내지 중딩 내용이에요. 예, 뭐가 됐건 다음 주제로 가봅시다. 막곡지각, 동의각, 억각 뭔진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이 동의각을 이런 구조에서 살펴보게 될 상황은 거의 생기지 않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 살펴보게 되죠? 아니요. 평행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죠? 얘와 얘를 뭐라고? 억각이라고. 얘와 얘를 위치가 똑같아요. 동의각. 그 다음에 어떻게? 엇갈린 위치에 있어요. B하고 H. 뭐 이렇게 엇갈린 위치에 있어요. 억각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죠? 이거 실질적으로 문제 상황에서는 뭘 기준으로? 평행인 두 라인을 기준으로 얘기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동의각은 똑같아요. 그죠? 얘하고 얘하고 엇갈린 위치에 있어요. 억각은 어떻게? 같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동의각 당연히 같고요. 억각도 당연히 같아요. 그죠? 예? 뭘 기준으로 할 때 얘기고요? 평행선을 기준으로 꽂혀 있을 때 동의각과 억각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고요. 그죠? 쌩까고 다음 주제로 갑니다. 자, 삼각형 내각의 크기 합은 얼마가 돼요? 180도가 돼요. 이거 어떻게 확인했었다고요? 초딩 때 이거 잘라가지고 붙여봤어. 그죠? 잘라가지고 실제로 잘라서 붙였어. 너 기억이 안 나겠지만 학교 선생이 이상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지? 네 잘못이 아니라 선생 잘못이야. 그죠? 근데 웬만하면 이건 다 해봐요.
초딩 때 교실에서. 쌍쌍을 실제로 잘라가지고 붙여봤더니 평평 평각돼 버려요. 요거 여기 C, A 뒤집어서 붙여버리고 B 갖다 붙여버리면. 예? 그래서 이거 실증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요. 그래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라고 확정을 하고 하게 되고 사각형은 360도가 되는데 왜 그렇다고요? 이유를 얘기하자면 자르면 삼각형 두 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삼각형 180도, 180도 두 개 있으니까 사각형 내각의 합은 360도가 되는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죠? 네. 자, 예각, 진각, 직각, 둔각, 이등변 정삼각형 5가지 얘기합니다. 그죠? 모르는 거 없어요. 그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등변일 때 변의 길이 같아요. 그러면 여기 밑각 크기 같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얘하고 합동이에요. 90도짜리. 그죠? 네, 이런 얘기 하게 되고요. 증명 과정은 생각보다 물어보지 않아요. 자, 이 챕터가 끝날 때까지, 테마 7이 끝날 때까지 중학교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고생했던 게 막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거야. 개고생했던 거 막 증명 유도 과정, 변형 형태 막 이런 것들. 그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나와요. 걔네들은 절대 출연하지 않습니다. 이유들은 물어보지 않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을 갖다 써먹을 때는 항상 결론만 가지고 물어봐요. 결론만 가지고. 그래서 결론에 집중해 주시면 딱히 특이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넘어갈 거고요. 잠깐. 자, 다시 갑시다. 작도, 수직, 평행 7-9 딱히 건드릴 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아까 그 얘기죠? 그죠? 두 개 평행선에 꽂혔을 때 동의각은 무조건 같아요. 억각도 같아요. 등등 얘기. 그죠? 중학교 때 이런 짓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죠? 이거 디테일하게 어려워지는 문제들 분명히 있는 거 아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나와요. 동의각은 같다. 억각도 같다. 고등에서는 딱 그거 이상 출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내용들 정도만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히 문제, 접근 다 가능한 내용들만 물어보게 될 거예요. 자,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 7-10은 만약에 억각이 똑같으면 얘는 평행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동의각이 똑같아도 이 두 개의 라인은 평행이었겠구나 라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고요. 자, 정자 붙은 애들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위상이 동일하다. 그죠?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바라봐도 상대적으로 다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정다각형이라고 불러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사면체, 정육면체 이런 아이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정자가 붙은 애들은 변의 길이 모두 같아요.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요. 어느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도 위상이 전부 다 동일해요. 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말고는 볼 거 없고요. 자,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가끔 물어보긴 하거든요. 이 녀석은 이유를. 고딩에서도 물어봅니다. 1학년 때는 특히 한두 번 정도 마주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경우의 수 파트 이런 데서 이 주제가 튀어나오게 될 상황이 생길 거고요. 결론을 기억하고 있으면 물론 풀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걸 물어볼 때는 이유를 묻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기억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기억을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유도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까먹지 않게. 만약에 필요한 순간이 생긴다면 만들어서라도 쓸 수 있게. 자, 대각선의 개수 공식 말 그대로 십각형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십각형에는 2분의 10 곱하기 7. 이래서 어떻게 5, 7에 35개의 대각선이 생긴다는 얘기야. 십각형이면. 그죠? 이 공식의 의미는 그렇고요. 그죠? 왜 그런지 유도 안 된다면 지금 확인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몇 각형이죠? 오각형이에요. 그죠? 오각형인데 대각선의 정의가 뭐라고요? 내부로 지나가는 꼭지점에까지 이르는 라인이에요.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 라인인데 다각형의 내부로 지나가는. 그죠? 자, 여기를 1번 꼭지점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꼭지점은 총 몇 개 있고요? 5개의 꼭지점. 근데 1번 꼭지점에서 옆으로 그리면 이건 대각선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2개밖에 못 그어요. 그죠? 그죠? 자기 자신 빠지고 양 사이드 2개 빠지고 그럼 5개 중에 몇 개를 빼야 돼? 자기 자신 양 사이드 3개를 빼야 돼. 그죠? 이게 1번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예요. 그죠? 그런데 대각선이 꼭지점이 몇 개 있어? 1번에서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 꼭지점이 몇 개 있어요? 그럼 5개 곱해야겠네. 그죠? 자, 그런데 요 새끼 대각선에 대해서 1번에서도 세고 3번에서도 셌죠. 그러면 한 개를 2번 센 거네? 그럼 2로 나눠줘야겠네? 이게 공식의 정체였던 거예요. 그때 당연했는데 까먹었는지 아니면은 당연했던 적이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는 툭 치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네. 끝났죠? 특이사항 없죠? 네, 넘어갑니다.
다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성질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도 이것도 가끔 물어보는 주제거든요. 솔직히 막 자주 물어보진 않아요. N각형의 내각의 총합 이런 거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N각형의 외곽의 크기 뭐 이런 거 있고요. 등등등 주제를 물어보게 됩니다. 뒤에 디테일 파트로 있네요. 자, 이거는 이름만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야. 패곡선이야. 그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벌레가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있는 걸 닫힌 곡선, 패곡선 이런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각형이 있을 때 각, 안쪽 각에 있어요. 내각. 요거에 연장선을 그었을 때 요거 외곽이라고 불러요. 그죠? 삼각형에서도 똑같은 짓 해봤어요.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내각. 그죠? 이게 외곽. 그죠? 외곽은 뭐와 같다? 대내각의 합과 같다. 이거 기억하죠? 여기가 만약에 A, B, C였으면 요 외곽은 뭐하고 똑같아요? A 뿔 B하고 똑같죠. 아까 삼각형 잘라가지고 붙이는 거 해봤잖아. 당연히 외곽의 크기는 뭐하고 똑같아요?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의 합과 같을 수밖에 없죠. 외곽은. 그죠? 삼각형에서 했던 얘기고요. 자, 쌩까고 다음 주제에서 디테일 나옵니다. 자, 이것도 방금 했던 얘기네요. 그죠?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 방금 했던 얘기고요. 자, 내각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돼요? 안에 삼각형을 날려가지고 확인합니다. 그죠? 그럼 N각형일 때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삼각형을? 자, 이걸 가지고 해결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헷갈리거든요. 사각형일 때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오각형일 때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한,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일 때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어머, 제길 두 개씩 줄어드네. 그죠? 그럼 N각형일 때 삼각형 몇 개 그려져요? n-2개 그려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각의 총합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80에 n-2 곱한 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뭐라고요? 내각의 총합. 그죠? 자, 지금부터 시간 드릴 거예요. 외곽의 총합이 얼마죠? N각형의 외곽의 총합은 무조건 얼마죠? 왜 그런지 결론을 지금 설명해야 돼요. 또 혹시 결론 설명할 수 있어 지금? 자, 지금부터 2분 동안 생각할 거예요. 왜 N각형의 외곽의 크기는 무조건 360도거든요? 어? 네, 무조건 360이야. N각형의 외곽의 합은 N각형의 외곽의 합은 N각형의 내각의 합은 이렇게 계산한다고 지금 공식 만들어낸 거잖아. 그죠? 근데 N각형의 외곽의 크기는 뭐 삼각형이건 팔각형이건 12각형이건 뭐 상관없이 무조건 360도래.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정확히 2분만 써보겠습니다. 이미 출발했어요. 자, 갑시다.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왜 360도인지. 아주머니, 왜 360도인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너 오늘 보고 안 좋아요? 어디 가요? 왜 피할 수 없는 그날인가요? 그건 아닌데 아파요? 왜 그래요? 어떡하면 좋아요? 자, 일단 가봅시다. 왜 360도인지 찾았으면 안 갈고요. 너밖에 갈굴 놈이 없어졌어. 알 것 같아는 안 돼. 알아야 돼. 확실해야 돼. 설명해. 뭐야?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네, 직사각형 한 개 있을 때. 그려주세요. 아, 이 새끼 진짜. 자, 그거를 벽마다 다 네, 수직선을 이렇게 다 그어요. 수직선을 다 그어요. 네, 탈락. 너요. 몰라? 그냥 내가 할까? 알았어. 내가 할게. 그냥 잘못했어. 그냥 할게요. 자, 여기 사각형일 때, N각형일 때 꼭지점 몇 개 있어요? N각형일 때 꼭지점이 4개, N각형일 때 N개 꼭지점이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외곽 내각을 잡겠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꼭지점 한 개당 몇 도가 생겨? 내각, 외곽, 여기도 내각, 외곽, 여기도 내각, 외곽, 여기도 내각, 외곽. 180도가 몇 개 생겨요? 180도가 무조건 N개 생기지. 내각하고 외곽의 합이면. 그죠? 자,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무슨 얘기, 이게 뭐야? 이게 내각과 외곽의 합이야. 180도가 N개 생기는 게. 그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N각형일 때는 180도가 무조건 N-2개야. 내각의 합이. 아직도 몰라, 설마? 제 말이 그 말인데. 아, 네 말이 그 말이야? 아이, 자식, 진짜. 주워 먹으려고. 어? 자, N각형일 때는 내각과 외곽의 합이 무조건 180도 N개, 그죠? 그런데 내각의 합이 180도가 N-2개, 그죠? 그럼 남은 두 개는 누가 가져간다는 얘기야? 외곽이 가져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곽의 총합은 N각형, 뭐 칠각형이건 팔각형이건 구각형이건 상관없이 외곽의 총합은 360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왜 이런 걸 이해를 안 하고 넘어오냐, 니네들은? 너무 단순하니까. 근데 모르잖아. 근데 이걸 물어보는 순간이 솔직히 흔하게는 안 나와, 고딩에서. 근데 왜 이런 걸 그냥 외우고 넘어가지? 그러니까 물어보면 알아. 외곽의 총합이 몇 도냐 물어보면 360도래. 근데 왜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 대부분 애들이. 100명이면 99명이 대답을 못 하거든요.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왜 그렇게 공부하는지. 예?
항상 중요한 건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연습, 이유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K 넘어갈게요. 자, 됐고요. 내가 외곽까지 끝났고 어디까지 가면 되나요?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 잠깐만요. 7 어디까지? 16 됐고요. 의미 없고요. 정円각형이니까 당연히 360도 어떻게? 네, n으로 나누면 정다각형일 때는 외곽 크기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위상이 동일해요. 외곽도 당연히 동일해요. 그죠? 근데 외곽의 총합은 360도니까 그거 n으로 나누면 외곽 하나 크기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죠? 굳이 이걸 왜 독립주제로 뽑아서 얘기하는지 솔직히 책에 넘어갈게요. 자, 도형의 합동.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합동이라는 건 무슨 표현이 합동이에요? 전부 다 일치할 때.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겹칠 때를 합동이라고 얘기됩니다. 기호를 뭐라고 쓰고요? 3개짜리 이코를 쓰면 합동. 그죠? 삼각형 2개 놓고 2개짜리 이콜로면 이건 무슨 뜻이야 그러면? 넓이가 같을 때 2개짜리를 써요. 생긴 게 달라도요. 만약에 요거 2개 넓이가 같다면은 삼각형 A하고요. 삼각형 B하고 이콜 놓게 돼요. 2개짜리 이콜은 넓이가 같다. 3개짜리 이콜은 어떻게 돼요? 합동이다. 완벽하게 질질 끌고 갔을 때 겹친다. 그죠? 닮았다는 어떻게 써요? 닮았다는 이렇게 씁니다. 그죠? 2개의 삼각형이 닮았다 기호는 여기 S자 발로 차가지고 넘어뜨린 게 닮았다. 왜 S자 넘어뜨려요? similar. similar가 무슨 뜻이에요? 유사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닮았을 때 S자를 발로 걷어차서 그 기호를 쓰게 됩니다. 알겠죠? 자, 저쪽을 보면 수업을 못하겠어. 내가 수업을 하는 게 되게 막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상태 애를 데리고 수업하는 게. 문제 있으면 얘기해요. 예, 도형의 합동 끝났고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뭐가 있죠? 사스, 사사사, 사스, 아싸. 그죠? 그죠? 웃지 마, 이 새끼야. 중학교 때는 이거 가지고 지지고 튀기고 볶고 삶고 뭘 미친 짓을 다 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요. 고딩 때는. 아름다워요. 그냥 대충 기억하고 대충 합동 조건 판단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 이상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쌩 까고 넘어갈 거고요. 네가 알고 있는 사각형 다 얘기해봐. 정삼각형. 사각형이라는데 뭘 정삼각형이야. 사각형이요. 네가 알고 있는 사각형의 종류를 다 얘기해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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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름 뭐 그리고요. 정사각형. 등변사다리는 별 의미 없고요. 자, 평행사변형이 최초의 사다리꼴이 출발점이죠. 사다리꼴이 출발점이고요. 그죠? 평행사변형이고요. 그 다음이 누구고요? 마름모고요. 그 다음이 누구고요? 직사각형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고요? 정사각형이고요. 그죠? 자, 이 표를 만들 수 있어야 돼. 이 표거든요. 무슨 표? 사다리꼴의 사각형의 진화표. 사다리꼴의 조건은 뭐고요? 한 쌍이 평행할 때. 그죠? 한 쌍만 평행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쌍만 평행하면 얘를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요. 그죠? 평행일 때 화살표 쓰고요. 그죠? 자, 얘는 조건이 뭐고요? 두 쌍이 평행할 때. 그죠? 그죠? 자,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평행사변형이면 일단 두 쌍이 다 평행해요.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죠? 자,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인접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을 것. 인접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을 것. 그죠? 그죠? 자,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그죠? 한 내각이 직각일 것. 근데 평행사변형이 한 내각이 직각이면은 머릿속에 평행사변형 그려야 돼. 한 내각이 직각이면 마주보는 것도 똑같으니까 마주보는 것도 직각. 그죠? 그런데 평행사변형 잘랐을 때 요거 더하기 요거가 무조건 180이야. 그죠? 마주보는 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90도면 얘도 90도가 돼요. 그죠? 그래서 한 각이 직각일 것. 그죠? 그러면 직사각형 되고요. 그죠? 자,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마름모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한 내각이 직각. 한 내각이 직각. 그래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쉽게 그냥 결론 내릴게요. 그냥 중학교 때는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진화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필요한 거 혹시라도 나오면 갖다 쓰면 되고요. 마름모는 결국에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져요. 정사각형이란 존재 자체가 마름모의 성질하고 직사각형 성질을 모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마름모가 정사각형 되려면 직사각형의 성질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한 각이 직각. 그죠? 자,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되려면 누구의 조건이 필요하고요? 마름모의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래서 인접한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죠? 자, 사각형이 어떤 형태로 진화되고 조건이 추가되는지, 어떤 조건이 추가돼야 어디서 어디로, 어디서 어디로, 어디서 어디로,
어디서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위치 확인하시고. 알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사각형은 여기서 종료. 넘어갑니다. 자, 직사각형,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딱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자, 이거예요. 그죠? 직사각형일 때는 위아래 길이 같고 요거 같아요. 전체 길이의 절반 치면 요거 합이에요. 그죠? 그거만 알면 돼요. 특이사항 없어요. 정사각형일 땐 당연히 4변 길이니까 한 변 길이 곱하기 4 하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될 거고요. 그죠? 자, 넓이라는 개념 혹시 흔들리시는 분은 좀 안 계실 거라고 믿기는 하는데요. 왜 넓이의 센치 제곱을 써요?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넓이는 제곱 뭐 왜 제곱이요? 그 센치는 네, 길이잖아. 네 길이는 센치. 그 길이랑 길이 곱하면 그렇죠. 단위까지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단위가. 그래서 만약에 최초 이거였죠. 1cm, 1cm. 그죠? 얘도 길이 1cm고요. 넓이도 똑같이 1이야. 그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의 의미는 물리적인 의미는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죠? 요거는 단순 길이였던 거고 1cm, 1cm 곱해요. 와, 제곱으로 표현된 거를 넓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1cm, 1cm, 2cm, 2cm가 되겠지만 1cm, 1cm짜리 요 면적이 몇 개란 얘기가 돼버려? 4개. 그죠? 그래서 요거의 면적은 얼마? 4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음, 같으나 같지 않아요. 그죠? 같지 않습니다. 자, 의미 없고요. 쌩 까고 넘어갑니다. 야, 평행사변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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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잘라서 사각형은 그렇다 쳐. 사각형은. 그죠? 그런데 어떻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요? 이거 잘라다 어디다 붙이면? 여기다 붙이면 딱 맞아요. 그죠? 요거 들고 가가지고 요거 들고 가서 여기다 붙이면 딱 맞기 때문에 결국에 이 평행세 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에이, 사각형하고 똑같네. 바닥 길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네. 바닥 길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삼각형의 넓이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여기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죠? 그죠? 왜 2분의 1 해요? 삼각형의 넓이 계산하려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해가지고 2분의 1 한대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요? 더 이상 이런 주제들을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고민을 할 거면 지금 끝내고 넘어가야 되고요. 다음에 주제가 던져지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왜 삼각형의 넓이는 바닥길이 곱하기 높이가 될까요? 예를 들자면 이거부터 출발하거든요. 동일한 바닥길이를 가지는 사각형을 여기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아, 이게 찌그러져 보인다면 마음이 찌그러진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죠? 자, 요렇게 날아가요. 칩시다. 그죠? 그러면 요 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바닥 길이 곱하기 높이 하면은 삼각형의 면적 S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그런데 자,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볼까? 그러니까 당연히 절반 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절반 치면은 사각형 전체의 절반 치면 삼각형 넓이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죠? 이거 한번 이해해 볼까요?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할 수 있네요. 그죠? 요거 잘라 가지고 어떻게 붙이면 요거 잘라 가지고 요거 잘라 가지고 여기다 붙여 버리면은 그냥 사각형 돼 버려요. 그죠? 그죠?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삐꾸 나 있다 쳐도 그죠? 그죠? 삐꾸 나 있어서 원래 평행사 변형 이렇게 날아가는 면적이 요 사각형 면적하고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그리고 어떻게 절반 치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죠? 그거를 요 구조도 이해하셨고요. 여기서 삐꾸 난 거 이것도 이해하셨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 자, 평행선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을 때 바닥 길이가 고정이 된 삼각형, 이 삼각형의 면적이나 그죠? 아니면 이 삼각형의 면적이나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날아가건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의 면적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 그죠?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가도 돼요? 자, 사다리꼴의 넓이로 가봅시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왜 윗변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해가지고 공식을 결론을 내리자면 사다리꼴 넓이 S는 2분의 1의 높이 H의 A 뿔 B거든요. 윗뚜껑 A, 밑뚜껑 B, 높이 H일 때.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누구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공식이 이렇게 끝나죠? H 곱하기 A 뿔 B로? 왜요? 왜요?
힌트를 드립니다. 힌트는 이거예요. 자, 잘라봅시다. 그러면은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1번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겠죠. 2분의 1 곱하기 AH. 2번 삼각형은요? 2번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BH일 거예요. 맞아요? 두 개 더하면 사다리꼴 넓이네요. 그죠? 자, 여기 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AH고요. 2분의 1 곱하기 BH고요. 그거 두 개 더한 게 이거잖아요. 당연히 안 당연해요. 사다리꼴 넓이 그냥 외워가지고 의미 없어요. 결론 기억하셔야, 아니 기억이 아니라 어떻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자, 누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죠?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봅니다.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세요. 결론을 얘기해 봅니다. 마름모의 넓이 결론은 뭐죠? 마름모의 넓이 결론은 이거 길이 A라고 하고요. 이거 길이 B라고 해봅시다. 그죠? 마름모의 두 대각선. 그죠? A 곱하기 B 한다면 얼마 하면 돼요? 2분의 1 하면 돼요. 그죠? 이게 마름모의 넓이 S예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직사각형. 너무 뻔히 보여요. 그죠? 여기 너 그림을 이렇게 가이드를 그려놔서 이거 안 그리면 또 못 찾거든요. 아니야, 자식아, 못 찾아요. 자, 요 면적하고 요 면적 똑같아. 그죠? 대각선, 사각형, 직사각형 절반 똑같다. 그죠? 네, 똑같다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곱하면 이거 일로 끌고 와서 요 길이, 이거 끌고 와서 요 길이. 그죠?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면 요게 A고요. 요게 B였네요. 전체 사각형 넓이 절반 치는 게 되죠, 당연히.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잠시 쉬었다 갑시다. 넓이 끝났네요. 그죠? 잠시만 쉬었다 다시 출발할게요. 자,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위치관계. 자, 기백할 사람. 기어와 벡터를 나는 죽어도 해야겠다. 나는 공간에 특화되어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다. 뭐야, 이 새끼는 변태 같은 새끼 이거. 4%냐? 저 보여줘. 그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코딩에서는 도형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자, 공간상의 위치관계입니다. 평면이 아니에요. 점이 공간상의 라인이 하나 직선, 무한 날아가는 라인. 그죠? 그죠? 위치관계. 점하고 직선상의 위치관계는 뭐밖에 없어요? 점하고 직선관계 위치관계는 떨어져 있을 때 아니면 점이 직선에 포함될 때. 그죠? 자, 점하고 평면 사이 위치관계 점이 포함될 때, 점이 포함되지 않을 때. 공간상에서 3차원상에서의 이야기예요. 그죠?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번에는 뭐래요?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래요. 그죠? 두 직선이 우와, 어떻게 해요? 둘 다 한 평면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죠? 그런데 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죠? 일치해요. 와, 두 직선이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요? 기울기는 다른데 그러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죠? 얘는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을 때. 그죠? 얘는 기울기는 같은데 절편이 다를 때. 그죠? 평행할 때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공간상에서도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기백에서 공간 직선, 공간 평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확인해야 될 건 그닥 뭐 거대한 얘기는 없어요. 넘어갑니다. 가도 돼요. 읽어보면 대충 알 수 있고요. 우와, 하나만 딱 확인하게 됩니다. 오른쪽에서는. 자, 읽어보시긴 하셔야 돼요. 쌩까다로 문제만 풀고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그래왔지 지금까지. 자, 이것만 알면 돼요. 꼬인 위치가 뭘까요? 꼬인 위치를 표현하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선대칭. 선대칭은 뭘 선대칭이라고 얘기하고요? 접어서 겹칠 때. 데칼코마니. 그죠? 자, 그 물감 쭉 뿌리고 그거 얘기해요. 그죠? 물감 막 뿌린 다음에 접었다 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모양 생깁니다. 양쪽으로. 그죠? 자,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선대칭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접어서 완벽하게 겹칠 때. 그걸 선대칭. 사실 선대칭 뭐 둘 다 나오긴 해요. 자, 점대칭은 뭐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요 위치하고 요 위치가 점을 기준으로 대칭. 그죠? 요게 실제 고딩 범위에서 나올 때는 원점 대칭. 그죠? 원점 대칭. 자, 그러면 이렇게 요 삼각형 결국에 X축 방향으로 그대로 대칭. 그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또 한 번 대칭. 그죠? 그 상황이 됐을 때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점대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점대칭이면 당연히 어떻게 되고요? 길이 똑같을 거고요. 그죠? 그죠? 네. 요 점과 요 점이 어떻게 될 거고요? 하나의 직선 위에 있게 될 거고요.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초딩 때 나오거든요. 선대칭, 점대칭 얘기가 사실은. 그때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이분 역시 안 보셨을 거고요. 기본 문제만 풀고 넘어가셨을 거고요. 네, 뭐가 됐건 선대칭, 점대칭 얘기할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원과 부채꼴 갈게요.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에서 부채꼴 말 그대로 부채같이 생겼어요. 이거 부채꼴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죠? 여기 요 끝에 요 라인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호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죠?
원의 중심, 반지름, 그리고 요거 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활골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죠? 여기 요 라인 요걸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딱 날아가는 요 라인 요걸 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름은 알아야지 뭐 문제에서 떠들 때 알아먹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원에서 생기는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원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아니고요. 원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의 정의가 뭐죠?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싸그리 다 모아주세요. 또 뭐 어디서 들었어요. 그죠? 기억나요? 나한테 들었던 게? 이 얘기 한 번쯤은 나왔을 거고요, 앞에서. 자, 원의 정의는 뭐라고요? 그대가 다시 얘기해봐요. 이 자식이. 자, 한 점에서, 고정된 한 점에서, 컴퍼스 어떻게 해요? 컴퍼스. 원 그릴 때 컴퍼스 처음 나오잖아요. 그죠? 컴퍼스 들고 대고 돌려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 컴퍼스 이렇게 다리 벌려가지고 요 거리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어떤 한 고정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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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점을 싸그리 다 모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원의 방정식 이런 거 얘기하게 되는데 이 원의 기본적인 정의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겁나 편해지거든요. 평행이동도 한 발행에 이해되고요. 흔들리기 시작하면 외워야 돼요. 그때도 역시나. 알겠어요? 원의 정의는 뭐라고요?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을 싹 다 모아놓은 거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특이한 건 없고요. 원주율 이런 거 진짜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아무도 대부분 몰라요. 원주율이 뭐야 도대체가? 원주율 파이거든요. 3.14159이 날아가는 그 값이에요.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원초적인 원주율의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뭐냐? 뭐냐? 그걸 또 생각을 굳이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원주율 도대체 뭐야? 이게 의미가 뭐야? 율이니까 율 붙었어. 율자 붙은 게 무슨 뜻이야? 뭐 비율할 때 율자죠. 그죠? 그럼 뭔가 비율인가 보네. 그죠? 자, 원이 이렇게 좀만한 애가 있고요. 원이 겁나 큰 애가 있대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원의 지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의 지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비율을 가진다는 얘기야. 몇 배? 3.14배. 어? 요 원의 지름에 대해서 3.14배를 하면 원의 둘레의 길이가 나오더래. 이거는 정자는 안 붙었지만 얘하고 얘는 위상이 똑같죠. 그죠? 그럼 크기가 뻥튀기 된다고 해서 비율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바뀔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3.14배면 여기서도 3.14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아, 원의 지름하고 원 둘레의 비율 사이에는 3.14159이 날아간 이런 비율이 존재하더라. 대표적인 무리수더라. 그래서 우린 앞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다? 파이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그죠?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이거? 원의 지름과 둘레의 길이. 그 둘레의 길이를 뭐라고 불러? 원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주의 비율이에요. 정확하게는 뭐하고 비율? 지름하고 원의 둘레 원주하고 비율. 그래서 그냥 그 녀석을 이름을 뭐라고 짓기로 하자? 원주율이라고 이름 붙이기로 한 거예요. 뭐라고요? 원주율이? 파이가? 누구하고 누구의? 지름하고 원둘레의 비율. 3.14배 하면 지름에. 그죠? 그러면 그게 원둘레 되더라. 알겠어요? 처음 알았죠? 대부분. 뭐? 들어보기는 뭘 스테는 못하고 머릿속에 정리 안 돼 있는 지식은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정리하세요. 그때그때 써 꺼내 쓸 수 있게. 우와, 네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세월이 나왔네요. 원의 넓이. 그죠? 원의 넓이가 왜 파이 r 제곱일까? 그죠? 이걸 왜 물어? 이 자식이. 내가 아까 내용 안 보고 박스 안 보고 있구나. 그걸 내가 딱 느낀 게 이 얘기 바로 여기 설명하거든요. 네, 그거 말고 반대쪽 건데 뭐가요? 다음 페이지인데요. 야, 바로 밑에 있거든요. 네가 아까 물었던 97 문제. 그러니까 어? 47페이지 그래요? 그럼 제대로 이해 안 했단 얘기죠. 이거 풀고 넘어왔으면 얘도 불구하고 요 박스도 안 봤단 얘기고요. 예? 자, 이거 언제요? 초딩 6학년 때쯤 하게 되고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요거를 절반 딱 자르고요. 졸라 열심히 자르고요. 졸라 열심히 잘랐대요. 그죠? 밑에 거를 옆에다 쭉 붙이고요. 밑에 색깔 있는 거, 색깔 없는 하얀 거 위에다 쭉 붙였대요. 그죠? 그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반지름에 따블 쳐요. 그죠? 그래가지고 반지름 따블 쳐. 2R에다 파이 곱하면 이게 원 전체 둘레의 길이죠. 그죠? 그죠? 그런데 요 길이 쭉 펼쳐가지고 쭉 당겨서 펼쳐서 위에 붙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원 길이 전체의 절반이니까 파이 R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2파이 R이 전체 둘레의 길이. 그럼 이쪽 길이도 파이 R 되고요. 그죠? 여기 높이는 R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를 하면 뭐가 나오겠어? 대충 사각형 면적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잘라 붙여 놓고 보니까 긴 직사각형 나와요. 길이가 파이 R짜리, 높이가 R짜리.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돼요. 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죠?
알겠습니까? 네. 좀 상태가 나아진 것 같은데 눈 보니까 좀 편해요 이제 아까보다는. 네, 다행이네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랍니다. 그죠? 호의 길이는 당연히 뭐고요? 요거 요 조각 요 호의 길이 그죠? 근데 한 바퀴 다 돌면 2파이알이잖아. 그죠? 근데 그중에 360도분의 x도만큼 차지할 거 아니에요. 뭐가? 이 길이가. 그죠? 한 바퀴 다 돈 거 360도분의 중심각 x의 비율. 그러면 호의 길이 나오겠네. 맞아요? 자, 넓이는 어떻게 나오고요? 넓이는 파이알 제곱 전체. 그죠? 전체 넓이 곱하기 어떻게? 360분의 x 하면은 결국에 뭐가 나와요? 넓이가 나오겠네. 어떤 넓이가? 요 조각, 피자 한 조각의 넓이가 나오겠네.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오른쪽 거 같이 봅시다. 와, 갑자기 넓이가 2분의 1 RL이래요. 뭐죠? 왜 넓이가 갑자기 2분의 1 RL이에요? 어? 어? 자,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파이, 이 호의 길이 L이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잖아요. 그죠? 그죠?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자, 이 녀석을 분해해 볼까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처리해야 될 게 뭐가 남죠?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하면 이게 L이고요. 그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곱하기 2 해버렸으니까 2분의 1 와야 될 거고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R 하나 있는데 여기 R 제곱이었죠. 그럼 여기 R 하나 나와야겠네. 그죠? 그죠? 자, 여기 오른쪽 공식 봅시다. 넓이, 요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뭐가 된다고요? 2분의 1에 L이 된대요. 그죠? 오, 이게 뭐야? L이잖아. 2분의 1에 R이잖아요. 맞네. 맞아요? 맞아요? 확실합니까? 이게 솔직히 지금 좀 꺼끌꺼끌 하거든요. 되는 건 알겠는데, 그죠? 되는 건 알겠는데 꺼끌꺼끌 해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이건 기억하는 게 맞아요. 어? 그냥 기억을 해서 푼다. 라고 말하는 게 낫고요. 근데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는 고딩 거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되면 호도법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각을 파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게 정리되면 그나마 조금 다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알겠죠? 그냥 이거는 개념 이해,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는데 써먹으면 좋아요.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분의 1 아래까지 갔고요. 네. 자, 계속 갑니다. 자, 비례성 가지고 나오는 건 장난칠 때가 좀 있어요. 부채꼴의 넓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각이 2배로 커지면 똑같은 요 모양 세트가 2개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당연히 각이 2배로 커지면 어떻게? 넓이는 2배로 커진다는 얘기고요. 각이 3배로 커지면 어떻게 되고요? 당연히 넓이 3배로 커진다는 얘기고요. 결국에 이 자식하고 이 자식의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각도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가 예를 들어 20도고 여기가 40도면은 더블이에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중심각의 크기에 넓이는 비례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비례하는 것도 뭐 있죠? 호의 길이도 비례하죠. 그죠?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서 2배 커지면 호의 길이도 2배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비례하는 건 넓이,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호의 길이 비례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안 한 거 뭐 있죠? 현의 길이. 현의 길이도 비례하나요? 현의 길이가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게 현이죠. 그죠? 현의 길이도 비례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죠? 아저씨 왜 비례 안 해요? 현의 길이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눈빛이 딱 그건데? 자,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새끼 뭐만 하면 다 웃고 넘기려고 그래. 자, 자, 이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현을 잡으면 이렇게 똑같은 중심각이었다고 쳐요. 이게 현이고요. 이게 현이에요. 그죠? 비례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이게 더블일 때의 현의 길이죠. 그죠? 중심각이 2배 될 때 현의 길이는 이거가잖아요. 비례한다면 요거 더하기 요거가 얘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같아요? 어머제기랄 그럴 리가죠. 그죠? 에?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결론을 내리게 돼요? 현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면체 이것도 역시나 별 의미 없습니다. 정다면체 이거 퍽이나 절대 의미 없어요. 고등학교에 거의 진짜 운이 그지같이 없으면 한 2번 정도 마주칠 거고요. 수능에서 마주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다면체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다면체 중에 의미 있는 거 딱 뭐밖에 없고요. 정사면체, 정팔면체 2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사면체가 어떻게 생긴 정사면체고요? 정삼각형 몇 장 붙여서 만들었을 때? 4장 붙여서 만들었을 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정사면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뭐 매달려 떨어뜨려가지고 중학교 때 이거 되게 많이 장난쳤잖아, 이거 가지고, 그죠? 그때 했던 거 웬만하면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 나오는 것들은 아주 성심성의껏 풀어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개에 나오는 거 뭐가 나와요? 정사면체 말고?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팔면체. 이 자식의 이름이 뭐가 붙어 있어요? 정자가 붙어 있어요. 핵심을 잡는 능력이 없어요. 핵심은 정이에요. 정자 붙은 건 뭐라고요? 위상이 동일하다. 어느 측면에서 바라봐도 완벽하게 동일하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자, 이 새끼는 무슨 도형인지 얘기해봐요. 와, 정사각형이래요. 네. 맞아요? 네. 확실해요? 왜요? 정삼각형이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새끼는 뭐예요? 이 새끼는? 이 새끼는? 이 새끼 계속 묻어가네. 어?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게요. 이 보라지, 보라보라랑 요 파랭이는 다르다. 오씨,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그죠? 솔직히 이거 이렇게 물어보니까 같다 그러지. 솔직히 정팔면체 나중에 나오거든요. 고딩 가서도. 그러면 요거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정사각형이라고 대답한 새끼 한 100명 중에 한 5명, 5명은 될까? 진짜 5명도 솔직히 많이 봐준 거다. 한 2명밖에 안 돼. 처음에 이거 볼 때 물어보면은. 정사각형처럼 안 생겼거든요. 이거 이렇게 날아가면. 어? 근데 이거 정사각형이거든요. 완벽하게 정사각형이거든요. 뭐하고? 핑크 물어보면은 뭐 정사각형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어?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 정자가 붙은 애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에서 바라봐도 위상이 완벽하게 동일. 어느 측면에서 봐도 완벽하게 동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대충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파란색이 보라색이 똑같은 새끼예요. 그죠? 완벽하게 합동인 자식. 그죠? 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피라미드는 뭐죠? 그러면? 피라미드 정사면체인가요? 정사면체. 피라미드는 뭐예요? 피라미드의 정확한 정체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수학에서 부르는 피라미드의 이름. 삼각뿔이에요? 어머나 제 얘기를 할 그럴 리가요. 어? 피라미드가 뭔지 몰라요? 너 세계 이집트 안 가봤냐? 그러니까요. 수학에서 피라미드가 뭐냐고요. 그거 내가 지금 물어봤잖아. 어? 자, 이게 피라미드예요. 그죠? 어? 이게 어떻게 삼각뿔이야? 바닥이 사각형인데 사각뿔이지. 사각뿔이야, 임마.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다 같아. 정삼각형 4장이랑 정사각형 1장으로 이루어진 정사각뿔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새끼 계속 주워먹네. 옆에 앉아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어? 네, 뭐라고요? 정사각뿔. 아이씨. 자, 고등범에서 나오는 건 대충 이 정도밖에 없어요. 정사면체, 정팔면체, 그리고 피라미드 정도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이런 건 뭐 해석하면 돼요. 이런 거. 자, 봅시다. 아,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육면체 당연히 나오고요. 정팔면체 이거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와요. 대한민국 그 대학 입시 30년 역사를 탈탈 털어도 모르겠다. 솔직히 모의고사 단계에서 나온 적이 한두 번은 있을 수 있는데요. 수능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쌩 까고 다음 주제로 갑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정답면체 끝났고요. 안 나와요. 직육면체, 정육면체 필요 없어요. 전개도가 잘 안 그려진다. 질문 안 해. 이따 해. 15분 있다 와요. 자, 갑시다. 직육면체, 정육면체 딱히 건드릴 포인트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넘어가요. 알아서 찢어요. 이거 근데 안 나와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나와요. 나옵니다. 자, 근데 접는 거 여기 봅시다. 이거 접어가지고 뭐 생길 거야? 박스 생길 거야. 그죠? 접어가지고 이 라인하고 누가 만나요? CD 라인이 만나요. 이 그림을 뭐 이따가 그려놨어. 안 똑같아 보이잖아. 1이랑 1이랑. 외어는 뭐가 외어야. 안 똑같아 보이잖아. 기분이 확 나빠져요. 야, 얘 만나는 거 맞지? 얘 만나고 얘가 뚜껑으로 덮이는 거죠. 그죠? 그림 나빠요죠. 그죠? 예, 나빠요예요. 기분 나빠요. 넘어갈 거예요. 하여튼 접어서 원래 모양, 상대적 위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최단거리 뭐 등등등 해가지고 문제 기어 나와요. 고딩에서도. 자, 박스를 펼칠 수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생각하고 다음으로 갑니다. 각기둥. 각기둥이 뭐예요? 윗면, 아랫면이 똑같을 때를 각기둥이라고 불러요. 그럼 각기둥 아니네. 대표적으로 원기둥 많이 나오는데, 그죠? 바닥원이랑 윗뚜껑, 아랫뚜껑, 그게 똑같을 때를 기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죠?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알아서 찢어요. 찢는 거는. 찢는 건 알아서 찢으시고요. 각불은 뭐가 각불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뭐라고요? 이거 삼각불 아니에요, 아주머니?
피라미드. 이거 사각뿔이에요. 그죠? 그죠? 사각뿔. 요게 정삼각형일 때가 피라미드. 그죠? 네. 피라미드 정사면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 아니고요. 한 점 딱 찍어가지고 와 이렇게 내려요. 그죠? 그럼 이렇게 풍 떨어뜨리면 당연히 대각선 중점에 떨어지겠죠. 그죠? 그죠? 네.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각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 네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대략 같아요. 삐꾸 형태의 각뿔이 아니면. 그죠? 자, 각뿔대는 뭘 각뿔대라고 불러요? 각불 그려놓은 다음에 칼로 빡 잘랐을 때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각불대라고 부릅니다. 이 자식하고 이 자식은 어떻게 될 거고요? 평행일 거고요. 공간상의 평면 입장으로 또 평행한 평면일 거고요. 그죠? 그리고 뭐야? 닮았을 거야. 그죠? 그죠? 요 모양이 그대로 똑같이 유지되면서 쭉 올라가니까 이렇게 빡 자르면 요 면적 S1이랑 요 면적 S2는 닮은 모양일 거예요. 뻥튀기 하면은 아니면 줄이면 일치시킬 수 있는 닮은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닮았다 어떻게? similar.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알아서 하세요. 건널비는 찢으면 되니까. 부피요. 그죠? 뿔의 부피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뿔의 부피는 이게 각뿔이건 바닥면이 이런 미친 뿔이건 그죠? 아니면 바닥이 원이어서 원뿔이건 다 상관없어요. 원뿔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전체 통으로 했을 때 3분의 1.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바닥 면적을 뭐라고 보고요? S, 높이를 H. 그랬을 때 3분의 1의 SH라고 부피 V 얘기합니다. V는 뭐의 약자고요? 볼륨. 이 새끼 표정이 기분이 안 좋아요. 하여튼 볼륨. 몰라요. 초딩 때 좀 제대로 하지 그랬어. 그때 어떻게 해요? 여기 뿔 해가지고 이렇게 부어. 세 번 보니 꽉꽉 차네. 그러니까 3분의 1. 그러고 넘어가요. 왜 기분 나빠요? 걱정하지 마요. 적분 배우면 다 해결돼요. 적분 배우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지금은 3분의 1 SH 그러고 넘어가요. 알겠습니까? 넘어갑니다. 각불 부피까지 끝났고요. 각불대. 각불대래요. 각불대 아까 잘랐던 그 자식이네요. 그죠? 그죠? 닮은 새끼 2개. 그 다음에 옆면 4개. 그죠? 알아서 해요. 뭐 이걸 어떻게 해요? 부피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부피비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닮은 비가 m 대 n이었다 칩시다. 그죠? 닮은 비 길이비란 얘기야. 닮은 비는 뭐야? 길이비. 그죠? 길이비가 m 대 n일 때 넓이비는 어떻게 돼요? m제곱 대 n제곱 되고요. 그죠? 부피비는 어떻게 돼요? m 3승 대 n 3승 돼요. 그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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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넓이를 네. 가로 세로 곱해서 그냥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편해요. 자, 1대 2. 길이의 비는 1대 2예요. 그죠? 근데 넓이 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넓이 비는 이렇게. 그러니까 1대 2 길이 비일 때 닮은 비 넓이 비는 1대 4 제곱의 비율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여기다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죠? 그죠? 몇 개 나와요? 111짜리가 박스가 몇 개 나와요? 부피비로 갔을 때 8개 나와요. 그러니까 1대 8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길이비 제곱해서 부피비 제곱해서 넓이비 세제곱해서 부피비로 갈 수밖에 없네 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회전체 잠시 다시 홀드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갑시다. 자, 다시 출발합니다. 각불대 부피는 알아서 하시고요. 요거 얘기한 이유는 요거 쓰면 좀 편하거든요. 넓이비 부피가 장난치는 거 이해하면 굉장히 편하게 끝나요. 그래서 미리 힌트를 한번 드린 거고요. 회전체 말 그대로 뭐에서 만들어요? 회전에서 만듭니다. 이 자식을 회전했을 때 생기는 이 자식을 회전했을 때 뱅글뱅글 요걸 회전축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손으로 이렇게 발랄랄랄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돌렸을 때 생기는 모양. 5, 원뿔대, 5, 9. 이거 IQ 테스트 하는 것 같은 거 솔직히 이거 뭐 고딩에 쓸 포인트가 있다 없다? 없지는 않다예요. 이 정도는. 여기는 없지는 않다. 네. 한번 해봐요. 돌려봐요. 이렇게 손으로. 기분 나쁘면 잘라서 돌려봅니다. 넘어가세요. 특이사항 없어요. 갈게요. 전개도를 그릴 수 있으면 끝납니다. 그죠? 전개도가 뭐야? 잘라서 평면화 시켜보자. 그죠? 윗뚜껑 아랫뚜껑 당연히 똑같을 거고요. 옆에 사이드 길게 나올 거고요. 그죠? 자, 부피는 당연히 어떻게, 이거 부피는 어떻게 계산해요? 그럼 원기둥에 건널비 부피 구하라는데 부피는 어떻게 계산해요? 부피 V는 여기는 그냥 SH죠. 그죠? 뿔이 아니니까. 뿔은 3분의 1 SH. 그죠? 기둥 통째로는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 SH 되고 끝납니다. 그죠? 넘어갈게요. 자, 이거 찢을 줄 알아 몰라? 진짜 알아요? 핵심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핵심 딱 포인트 하나만 얘기하면 뭐예요? 모선. 모선? 모선은 여기가 모선인데? 네, 근데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자, 중요한 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가 핵심이죠. 아, 요거 접어가지고 겹쳐가지고 다시 만들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럼 딱 맞는다는 얘기 아니야? 요거 돌려서 붙이면 그죠?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다가 핵심이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요 길이에 대해서 요 반지름 큰 원의 반지름에 대해서 요거 돌려가지고 원 그죠? 그거의 중심각만큼 차지할 거야. 뭐가 이 길이가 그죠? 그렇게 계산한 요 길이가 요 작은 원의 여기 바닥에 있는 원의 둘레의 길이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뭐 결정하게 돼요? 중심각을 던져주고 반지름을 던져주고 요거 반지름 찾으라고 하거나 그죠? 여기에 변수가 R, L 그리고 세타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세 개 중에 하나를 모르는데 나머지는 어떻게든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 모르는 애의 위치가 어디일지 알 수 없지만 뭐하고가 L하고 R하고 세타 그죠? 요 세 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죠? 알겠어요? 네. 혹시 안 찢어지거나 계산이 안 되시는 분 계시면 그냥 나와서 물어요. 알겠죠? 네. 전개도 찢을 줄 알아요. 원뿔대로 가게 되면 조금 골치 아파지거든요. 이거 연장돼 있다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또 유사한 장난질을 쳐야 돼요. 잘라가지고 붙이고. 그나마 좀 긍정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얘는 웬만하면 고딩 때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자, 희망적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책에서 언급하는 정도의 내용까지는 이해하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혹시라도 안 되면 질문하셔야 되고요. 아유씨, 이거 아까 했던 얘기예요. 무슨 얘기? 닮은 비가주 추적하면 조금 편안하게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전체 부피에서 뭘 빼면 돼요? 요 자식 부피 빼면 돼요. 그죠? 근데 전체 부피 구해버리고요. 닮은 비 통해서 삼승해가지고 작은 새끼 요거 먼저 부피를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아까 했던 얘기고요. 특이사항 없어요. 자, 이것도 역시나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거 어떻게 증명하는지 기억 안 나죠? 이거 귤이라고 생각하고 귤 껍질을 다 깐다 뭐 이런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귤 껍질을 다 붙이래요. 내가 보면서 미쳤나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랬거든요. 부피는 어떻게 하면 되고요? 부피는 이거 빵꾸 뚫어가지고 줄줄줄 쏟아가지고 여기다 담으면 돼요. 그죠? 예, 하여튼 그런 짓을 합니다. 역시나 여기도 똑같은 결론을 얘기하게 돼요. 이걸 엄밀하게 증명하고 확인하는 건 언제예요? 적분에서. 그것도 이과 적분하면 할 수 있어요. 문과 적분하면 그것도 모르는 채로 끝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로 끝나게 되고요. 그럼 이과 가셔야죠. 뭐 궁금하면. 그럼 그때는 다 해결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문과 적분으로도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 9까지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문과 적분에서도. 곧 아시게 돼요. 한 2년쯤 지나면 알게 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만 해요? 결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타깝게도 고딩 범위에서 이거 결론 가지고 써먹어야 되는 순간이 좀 와요. 물어보거든요. 자, 넓이는 어떻게 되고요? 건널비는 9의 건널비 S는 4파이 R 제곱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양심은 있는 게 여기도 4 나오고 여기도 4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길이는 넓이는 무조건 뭐에 대응해요? 제곱에 대응해요. 아까 봤듯이 길이비, 넓이비, 부피비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제곱, 4파이 R 제곱. 당연히 부피는 3승이잖아요. 그죠? 4파이 R 3승. 근데 분모에 3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솔직히 이건 어느 정도 기억의 영역이에요. 암기라는 표현은 대고 쓰고 싶지가 않고요. 기억의 영역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알겠죠? 확인하시고요. 더 있나 없나? 어머, 끝났네요. 테마 7이 이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솔직히 되게 지겨웠어요. 재미없어. 그죠? 끄떡끄떡 하면 안 되지. 자, 뭐가 됐건 고생하셨고요. 테마 7 정리 종료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